나 없이도 잘 산다더니 알바나 하고 있겠네. 그날 저는 요트가 보이는 라운지 VIP룸에 들어갔습니다. 가방 속엔 50만 원이 든 하얀 봉투. 전 남편에게 팁으로 건네려던 돈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룸의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에 있던 직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디렉터님 오십니다. 제 옆에 있던 사람이 제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그날 그 방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부터 제 기분은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5월의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거울 속 제 얼굴은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났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전 남편을 다시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우연을 가장해서 마주치는 날이었죠. 이혼한 지 1년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인을 통해 우연히 들었어요. 전 남편이 남해안의 어느 요트 라운지에서 일한다는 소식을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변변한 직장 하나 못 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고급스러운 곳에서 일한다니요. 아마 주방 보조나 청소 쪽 일을 하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묘한 우월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이혼 후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새로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이 제법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었고, 최근엔 인플루언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소셜 미디어에도 자주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이 제 계정을 채워갔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한번 가보자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슬쩍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복수라고 하기엔 너무 유치하지만 그냥 한 번쯤은 그 사람을 내려다보고 싶었어요. 동행은 요즘 제 곁에 자주 붙어 다니는 인플루언서 지연이었습니다. 28살의 지연은 팔로워 10만 명이 넘는 인기 인플루언서였어요. 화려한 삶을 과시하는데 도가 튼 친구였죠. 제가 라운지에 가자고 하자 지연은 두 눈을 반짝이며 좋다고 했습니다. 언니 거기 완전 핫플레이스잖아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지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이번 기회에 제대로 찍고 와. 내 채널에도 올리면 좋잖아. 네, 언니 완전 대박일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남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연은 쉴 새 없이 떠들었어요.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각도로 찍을지, 어떤 해시태그를 달지 온통 그런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며 웃었지만 사실 제 머릿속엔 다른 생각이 가득했어요. 전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봤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놀랄까요? 부러워할까요? 아니면 후회할까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라운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어요. 건물은 생각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 너머로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고 입구엔 하얀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도열해 있었죠. 발레 파킹 서비스를 하는 젊은 남자 직원이 공손하게 차 키를 받아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약하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민지입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VIP 라운지는 3층입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거울처럼 반짝이는 엘리베이터 벽면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검은색 원피스와 샤넬 백이 제법 어울렸죠. 지연은 옆에서 이미 셀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3층 문이 열리자 넓은 라운지가 펼쳐졌어요. 천장은 높았고 통유리 너머로 요트들이 한가롭게 떠있는 마리나가 보였습니다.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곳곳에 배치된 화분에선 은은한 꽃향기가 났어요. 와, 언니 여기 진짜 미쳤다. 지연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저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비싼 곳은 여러 가봤지만 이 정도 규모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묘하게도 직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귀에 무전기를 꽂은 직원들이 서너 명씩 모여 뭔가를 체크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손님의 동선을 정리하느라 분주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비싼 곳은 원래 저래. 별거 아니야. VIP룸으로 안내받았어요. 문을 열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개인 테라스가 달린 룸이었고 밖으로 나가면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죠. 테이블 위엔 이미 샴페인이 준비돼 있었고 과일 플레이팅도 정갈했습니다. 언니 여기서 라이브 켜도 되죠? 지연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마음껏 찍어. 지연은 바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화면을 켜고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죠. 오늘 언니랑 남해안 하플 왔어요. 여기 진짜 미쳤어요, 여러분.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저도 그 옆에서 자연스럽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화면 속 제 모습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가방 속에서 준비해온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하얀 봉투 안엔 10만 원짜리 수표 5장이 들어있었죠. 50만 원이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전 남편에게 건네기엔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했어요. 팁이라고 하기엔 좀 많지만 뭐 그냥 예정 생각해서 주는 거야.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이 돈을 받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고마워할까요? 아니면 자존심 상해할까요? 어떤 반응이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제가 여유 있게 돈을 건넬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였으니까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톡 쏘는 기포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날이 될 거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묘한 기류가 느껴지기 시작한 건 복도 쪽에서 직원들의 발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무전기 소리도 잦아졌고요. 누군가 급하게 뛰어가는 소리도 들렸어요. 지연은 라이브에 정신이 팔려 있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 디렉터님 10분 후 도착 예정이십니다. 3층 동선 정리 완료했습니다. 낮고 긴장된 목소리였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디렉터라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라운지의 책임자일까요? 지연아 여기 원래 이렇게 정신없어.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몰라요 언니 근데 여기 완전 핫하긴 한가 봐요. 댓글 보세요. 다들 부러워 죽겠대요. 저는 지연의 핸드폰 화면을 슬쩍 봤습니다. 정말로 댓글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와 거기 어디예요? 언니 대박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 그 댓글들을 보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괜찮아.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문 밖 복도에서 다시 한번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또렷했어요. 디렉터 5분 전입니다. 3층 전체 스탠바이 부탁드립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복도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발소리도 속삭임도 모두 멈췄어요.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오기 전에 정적 같았죠. 저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으며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여기 원래 이런 데야. 왜 이렇게 긴장한 것 같지? 지연은 여전히 라이브 화면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글쎄요, 언니 근데 VIP 행사 같은 거 있나 봐요. 저기 카메라 보이죠? 지연이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로 천장 구석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룸 한 곳곳에 은은한 조명과 함께 렌즈들이 보였죠. 심지어 홀 중앙 쪽엔 조명 리그까지 설치돼 있었습니다. 뭐야, 여기 촬영장이야. 제가 중얼거리자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니 요즘 이런 데 다 그래요. 인스타 감성 살려주려고 조명 빵빵하게 틀어놓는 거예요. 우리한테 완전 이득이잖아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요즘은 다 저렇게 하지 뭐.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테라스 쪽으로 이동했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기 시작했죠. 핸드폰을 높이 들고 각도를 이리저리 바꾸며 연신 셔터를 눌렀습니다. 라이브 화면 속 댓글은 계속 늘어났어요. 완전 예쁘다. 배경 미쳤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위치 알려주세요. 지연은 댓글을 읽으며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남해안 라군이에요. 완전 추천, 진짜 인생샷 건질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라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확 밀려왔어요. 전 남편이 일한다고 들었던 곳이 바로 라운지였는데 이름까지 라군이었나요? 아니, 애초에 저는 그냥 요트 라운지라고만 들었지 정확한 이름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지연이 말한 라군이 바로 그곳이라면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가 손에서 미묘하게 떨렸어요. 원래 계획은 간단했어요. 전 남편을 우연히 마주치면 이 봉투를 슬쩍 건네는 거였죠. 팁이라고 하면서요. 그럼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받을 거고 저는 여유롭게 웃으며 자리를 뜰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분위기는 뭔가 달랐어요. 직원들의 긴장감, 카메라 조명,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디렉터라는 단어. 이 모든 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지연이 라이브를 잠시 내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샴페인이 좀 강한가 봐. 그럼 물 마셔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지연이 직원 호출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일제히 멈춰섰고 그 순간 복도 전체의 공기가 꺾이는 게 느껴졌어요. 디렉터 입장. 짧고 강렬한 무전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룸 밖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지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핸드폰 화면 속 라이브는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댓글 창엔 여전히 글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지연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왜 저래?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을 때 룸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였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디렉터구나.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낯익었거든요.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얼굴이었어요. 1년 반 동안 잊으려 애썼던 얼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얼굴.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에 쥔 봉투가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룸 안에 울렸고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전 남편은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조용히 쥐어주며 말했어요. 이건 나중에 본인이 쓰는 게 맞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명령조도 아니었고 비아냥거리는 투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톤이었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제 옆에 있던 지연이 핸드폰을 천천히 내렸어요. 라이브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지연은 더 이상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팔에 걸쳐져 있던 지연의 손이 스르륵 빠져나갔어요. 언니 나 이거 못하겠어.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지연은 룸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라이브는 여전히 켜진 채로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전 남편을 깔보러 온 곳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날 무대였습니다. 핸드폰 화면 속 댓글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누구야? 왜 다 인사해? VIP 룸에 뭐 터졌냐? 분위기 뭔데? 언니 괜찮아요. 댓글은 계속 올라왔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이미 사라졌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으니까요. 손에 쥔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50만 원이 든 봉투. 전 남편에게 팁으로 건네려던 돈. 그 돈이 지금은 제 손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전 남편은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직원 한 명에게 조용히 지시했어요. 손님 케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룸 밖에선 여전히 행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그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 채였습니다. 지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아직 몰랐어요. 직원이 들어왔을 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봉투만 바라보고 있었죠. 직원은 공손하게 물었어요. 손님 괜찮으십니까? 물이나 차를 준비해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오늘 저녁 해상 디너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VIP 손님들께서는 7시에 요트로 이동하시게 되는데 혹시 참석하시겠습니까? 해상 디너라니요. 네, 매월 첫째 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예약에 포함되어 계십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예약할 때 그냥 VIP 패키지라고만 봤지 세부 내용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요. 지연이 괜찮다고 해서 덜컥 예약했던 겁니다. 저는 일어서려고 했어요.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발레 파킹이 저녁 이동 준비로 차량을 모두 이동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7시 이후에 순차적으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제 차를 지금 당장 달라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여전히 공손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안전상의 이유로 차량 이동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7시까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남기고 직원은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지금이 4시 30분이었습니다. 7시까지는 아직 2시간 반이나 남았어요. 이 공간에 2시간 반을 더 있어야 한다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읽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드디어 연결됐어요. 언니 미안해. 나 먼저 나왔어. 지연아 어디야? 나 차 없어. 같이 가자. 언니나 택시 타고 이미 시내 들어왔어. 거기 분위기 너무 이상해서 못 있겠더라. 야,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언니가 알아서 하면 되지. 나한테 왜 화내? 나도 무서웠어. 지연의 목소리는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시 걸었지만 이번엔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던졌어요. 화면이 깜빡였지만 깨지진 않았습니다. 밖을 봤어요. 푸른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요트들이 한가롭게 떠 있었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죠. 하지만 그 풍경이 이제는 감옥 같았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5시가 됐고 5시 30분이 됐어요. 그 사이 복도에선 계속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VIP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6시쯤 됐을 때 직원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손님 잠시 후 메인 홀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해상 디너 출발 전 간단한 리셉션이 있습니다. 저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이미 비용을 지불했고 예약에 포함된 프로그램이었으니까요. 메인 홀로 나갔을 때 이미 4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말끔한 차림이었고 손에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어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홀을 채웠습니다. 저는 구석으로 향했어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누군가 제 쪽을 힐끗 봤어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들이 뭘 봤을까요? 아까 룸에서의 일을 봤을까요? 아니면 지연의 라이브를 봤을까요? 다른 사람도 고개를 돌렸어요. 시선이 하나둘 제게 모였습니다. 속삭임이 커졌어요. 저 사람 아까 봉투 떨어뜨린 사람 아니야. 맞아, 디렉터님한테 뭐 주려다가. 진짜 웃기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제 귀엔 너무 크게 들렸어요. 저는 샴페인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잔이 흔들렸어요. 샴페인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때 방송이 나왔어요. 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항만청에서 해상기상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해상 디너 이벤트는 취소되었으며 요트 이동은 내일 오전으로 연기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홀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기상경보라니 뭐야? 날씨 멀쩡한데. 취소면 환불해 주는 거야. 직원들이 나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바람이 시속 50km 이상으로 불고 파도가 높아져서 요트 운항이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라운지는 안전하니 편히 머물다 가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그럼 차는 언제 뽑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주차장도 해안가에 인접해 있어서 안전 확인 전까지는 출차가 어렵습니다. 언제까지요? 최소 9시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9시라니요. 지금 6시 30분인데 그럼 2시간 반을 더 있으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더 항의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날씨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홀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술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어차피 못 나가는 거 편하게 있자. 그러게 공짜 술이나 더 마시지 뭐. 사람들이 웃으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구석에 서 있었어요. 7시가 됐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조명이 켜지고 홀은 더 화려해졌습니다.
그때 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무대 앞으로 걸어갔어요.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이곳 라운지 운영 디렉터 강민호입니다. 강민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결혼했을 때 그의 이름은 그냥 민호였습니다. 성까지 붙여 불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강민호 디렉터였습니다. 전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메인 이벤트는 취소됐지만 라운지에서 편안히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음료와 식사가 준비돼 있으니 편히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전 남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왔죠. 그가 홀을 가로질러 걸을 때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디렉터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고생하시네요. 전 남편은 일일이 답했어요. 공손하지만 거리를 두는 태도였습니다. 프로페셔널했죠? 그리고 그의 시선이 제게 왔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하지만 곧 지나쳤습니다. 마치 저를 본 게 아니라 그냥 시선이 스친 것처럼요. 그게 더 아팠습니다. 모욕보다 무시보다 그 무심함이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8시가 됐고 8시 30분이 됐어요. 사람들은 술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고 웃음소리도 거칠어졌어요. 그리고 누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얼굴이 붉었습니다. 저기요, 아까 그 봉투 말인데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그거 얼마 들어 있었어요? 궁금해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웃겨요. 여기가 어딘 줄도 모르고 팁을 준대 하하. 옆에 있던 여자도 웃었어요. 그러게요. 디렉터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진짜 어이없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일까?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맞을까? 핸드폰을 봤습니다. 지연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언니 라이브 댓글 난리 났어. 나 계정 비공개 돌렸어. 언니도 조심해. 손이 떨렸습니다. 라이브 댓글이 난리라니. 인스타그램을 켰어요. DM이 25개 와 있었습니다. 모두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 어디예요? 알려주세요. 언니 그 남자 누구예요? 봉투 사건 뭐예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미 퍼지고 있었어요. 그날의 일이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9시였습니다. 드디어 나갈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찾아 시동을 걸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라운지를 빠져나올 때 백미러로 건물을 봤어요.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았어요. 불을 켜지 않고 그냥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하얀 봉투는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손때 하나 묻지 않았죠. 50만 원이 든 이 봉투를 저는 결국 건네지 못했어요. 아니, 건넬 수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더 이상 제가 팁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인스타그램 DM이 50개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읽지 않았습니다.
읽을 용기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거웠습니다. 잠을 잔 건지 기절한 건지 구분이 안 갔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지연에게서 전화가 7통 와 있었어요. 문자도 여러 개였습니다. 언니 나 큰일 났어. 전화 좀 받아. 언니 제발 전화해. 이거 어떻게 내 계정 난리야. 저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자마자 바로 받았어요. 언니 진짜 큰일 났어. 지연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뭐가? 그날 라이브 영상이 캡처돼서 돌아다니고 있어. 언니 얼굴이랑 내 얼굴 다 나왔어. 그리고 그 남자 누구냐고 난리야.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둬. 곧 잊힐 거야. 언니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댓글 달았어. 그 남자가 라군 디렉터래. 엄청 대단한 사람이래. 그래서 사람들이 언니가 무한당한 거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어. 봉투 사건도 다 퍼졌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캡처된 영상과 사진들은 제 통제 밖에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조용히 지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온라인 쇼핑몰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대표님 죄송한데 이번 달 발주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지난달까지 잘 됐잖아요. 사정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래처에도 연락했어요. 세 곳에 전화했지만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알 것 같았거든요. 인플루언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단톡방에서 제 이름이 사라졌어요. 모임 공지가 와도 제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지연에게 전화했어요. 지연아 나 요즘 모임 공지 안 오는데 무슨 일 있어? 언니 솔직히 말할게 사람들이 언니랑 같이 있는 거 부담스러워해. 뭐가 부담스러운데? 그날 일 다 알잖아. 라군 디렉터한테 망신당한 거 언니가 거기서 팁 주려다가 망신당했다는 소문 엄청 퍼졌어. 그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언니 설명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다 퍼졌어. 그리고 솔직히 나도 언니 때문에 피해봤어. 내 팔로워 3,000명 빠졌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쇼핑몰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래처는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새로운 거래처를 찾기도 어려웠어요. 저축한 돈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죠. 2달째 되던 날 월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정했어요. 이번 달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달엔 꼭 드릴게요. 김씨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일주일의 여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길 방법이 없었어요. 명품 가방을 팔았습니다. 샤넬백은 200만 원에 샀는데 중고로 팔 때는 70만 원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월세를 냈어요. 하지만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낼지 막막했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뒤졌어요. 이력서를 넣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3개월째 되던 날 통장 잔액이 10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알바 사이트를 열었어요. 단기 알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출근 행사 장비 세팅 일당 10만 원. 그 공고를 보고 신청했습니다. 다음 날 연락이 왔어요. 내일 새벽 5시까지 남해안 라군 주차장으로 오세요. 라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요,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없나요? 지금 급하게 사람 구하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할게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0만 원이 필요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씻지도 않고 옷만 걸쳤어요.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라군에 도착했을 때 새벽 5시였어요. 주차장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명 정도였죠. 현장 감독이 나와 지시했습니다. 오늘 오후 행사 준비입니다. 무대 장비하고 음향기기 세팅하고 의자 200개 나르는 거 할 수 있죠. 네.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저도 따라 대답했습니다. 작업이 시작됐어요. 무거운 박스를 날랐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어요.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점심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현장에서 김밥 하나 받아 먹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됐을 때 메인홀 세팅이 시작됐습니다. 의자를 나르고 테이블을 배치했어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깨달았습니다. 3달 전 제가 봉투를 떨어뜨렸던 바로 그 홀이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쥔 의자가 무거워졌어요. 야, 거기 멈춰 있지 말고 빨리 옮겨. 현장 감독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의자를 옮겼어요. 오후 5시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감독이 봉투를 나눠줬어요. 수고했어요. 현금으로 받아가세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얀 봉투였어요. 그 순간 3달 전 제가 준비했던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라운지를 빠져나왔어요. 주차장에서 차에 올랐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남을 깔보려고 준비했던 돈과 제가 하루 종일 땀 흘려번 돈이 똑같은 하얀 봉투에 들어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10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3달 전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2개의 봉투를 나란히 놓았어요. 하나는 누군가를 누르려고 준비한 돈이었고 하나는 내일을 버티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지옥은 이미 시작된 게 아니라 지금 한가운데 있다는 걸.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을 아직 모른다는 걸. 그날 이후로 저는 단기 현장 일을 계속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갔습니다. 행사 장비를 나르고 무대를 세팅했어요. 점심은 김밥 한 줄이었고 저녁은 걸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루 일당 10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였죠. 한 달에 25일을 일하면 3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1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명품 가방은 다 팔았습니다. 비싼 옷들도 중고로 내놨어요. 원가의 10%도 안 되는 가격이었지만 팔아야 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헬쑥해졌습니다. 머리카락도 푸석해졌죠. 예전에 그렇게 신경 쓰던 내일은 다 벗겨졌어요. 4개월째 되던 날 현장 감독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씨 내일 라군에서 큰 행사 있어. 사람 많이 필요한데 올 수 있어. 라군이요. 응, 이번엔 이틀 작업이야. 하루 15만 원씩 줄게. 이틀이면 30만 원이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30만 원은 큰 돈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라군에 도착했을 때 이미 20명 넘는 인력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 행사라는 말이 맞았어요. 작업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나르고 높은 곳에 조명을 설치했어요. 사다리에 올라갈 때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을 때
저는 구석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땀에 젖은 옷이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같이 일하는 50대 아주머니였어요. 힘들지 젊은 사람이 이런 일 하기 쉽지 않을 텐데. 괜찮아요. 나도 처음엔 힘들었어. 근데 하다 보면 익숙해져. 사람 일이 다 그런 거야. 아주머니는 웃으며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저도 따라 먹었어요. 오후 작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 하나를 샀어요. 2,500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라면을 끓여 먹으며 핸드폰을 켰습니다. 오랜만에 라군 홈페이지를 검색했어요. 그냥 이유 없이 들어가 봤습니다. 메인 페이지엔 각종 행사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화려한 파티, 우아한 디너, 멋진 사람들.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공지를 발견했습니다. 라군 리스타트 클래스 수강생 모집 재출발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6개월 과정 서비스업, 실무 교육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매월 첫째 주 월요일 개강 수강료 무료. 저는 공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리스타트 클래스, 재출발. 그 단어들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신청 버튼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어요. 누르면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실패했다는 걸,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하지만 누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단기 현장 일을 계속하며 하루하루 겨우 버티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새벽 3시까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눌렀어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나이, 경력, 지원 동기. 지원 동기란에 저는 한 문장만 썼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출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접수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어요. 일주일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라군 교육관으로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제의 저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라운지에 도착했을 때 오전 9시 50분이었어요. 10분 일찍 온 거였죠. 교육관은 본관 옆 건물에 있었습니다. 입구엔 리스타트 클래스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20명 정도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도 성별도 다양했어요. 20대부터 50대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았어요. 사람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긴장과 기대가 섞인 얼굴들.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강민호 디렉터였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전 남편은 교단 앞에 섰습니다. 교육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시선이 제게 왔을 때 잠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사람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군 리스타트 클래스를 담당하게 된 강민호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다 다를 겁니다. 사업 실패, 이직, 준비 경력 단절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미지가 아니라 실력으로 버텨야 한다는 것. 그 말에 교육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끄덕이고 있었어요.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첫 주는 기초 교육이었어요. 서비스업의 기본 자세, 고객 응대, 전화 예절, 위기 상황 대처법. 처음엔 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습이 시작되자 달랐어요. 일주일이 지났고 첫 번째 평가가 있었습니다. 실기와 이론을 합쳐 점수를 매겼어요. 결과가 발표됐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등이었어요. 전 남편이 결과표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김민지 씨 잘하셨습니다. 계속 이 페이스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교육이 끝나고 휴게실에서 쉬고 있을 때였어요. 동기 중 한 명이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30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야, 이거 봐봐. 라곤 망신 영상 레전드래. 옆에 있던 다른 동기가 물었습니다. 뭔데? 몇 달 전에 여기서 어떤 여자가 디렉터님한테 팁 주려다가 봉투 떨어뜨린 거 있잖아. 그거 영상으로 나왔대.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계속 말했어요. 유튜브 쇼츠에 떴는데 조회수 300만 넘었대. 댓글 개웃겨. 다른 동기가 다가왔습니다. 어디나 좀 봐. 여자가 핸드폰 화면을 돌렸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영상은 흐릿하게 처리돼 있었지만 각도와 옷차림으로 누가 봐도 저였어요. 저기요, 혹시 이거? 한 남자 동기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민지 씨 아니에요, 이거. 여자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핸드폰 화면과 번갈아 봤습니다. 헐, 진짜네. 머리 스타일 똑같은데. 순식간에 교육생 20명 전원이 모여들었습니다. 대박, 진짜 본인이야. 그래서 여기 온 거였구나. 디렉터님이랑 무슨 관계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조별 과제를 할 때 저만 빠졌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실습 중에 누군가 일부러 제 실수를 유도했어요. 화장실에서 뒷담화를 들었습니다. 그러게 왜 여기 온 거야? 부끄럽지도 않나? 디렉터님이랑 전에 무슨 사이였나 봐. 그래서 동정으로 뽑아준 거 아니야. 1등도 이상하잖아. 첫 주에 바로 1등이라니. 저는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2개월째 되던 날 개인 면담이 있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갔을 때 전 남편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앉으십시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요즘 힘들어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동기들이 알게 된 것 같던데.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전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도 됩니다. 억지로 버틸 필요 없어요. 그 말에 뭔가가 터졌습니다. 동정이에요. 네. 전처 불쌍해서 기회 준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쳐다보는 거고요. 전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보십시오. 첫 주 평가 결과표였습니다. 제 이름 옆에 98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2등은 85점이었습니다. 동정이라면 애초에 안 뽑았습니다. 김 씨는 첫 주 평가 1등이었어요. 그래서 뽑은 겁니다. 저는 서류를 받습니다. 하지만 계속할지 말지는 본인이 정하세요.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전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면담은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전 남편에게 주려던 50만 원, 일용직으로 번 돈들, 모두 낡은 봉투 안에 들어 있었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5만 원. 핸드폰을 켰어요. 동기들 단톡방이 있었는데 제 이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강퇴당한 거였죠.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번엔 진짜로 해보자. 이미지가 아니라 실력으로.
다음 날 새벽 5시에 교육관으로 갔습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빈 교실에서 혼자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고객 응대 연습, 전화 예절 연습, 위기 상황 대처 연습. 해가 뜰 때까지 연습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새벽 5시에 나왔습니다. 동기들이 도착할 때쯤이면 저는 이미 2시간을 연습한 상태였어요. 따돌림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3개월째 중간 평가가 있었습니다. 1등 김민지, 2등 박수진, 3등 최유라. 제 이름이 또 1등이었습니다. 이번엔 100점 만점에 99점이었어요. 동기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4개월째 됐을 때 실제 행사장에 투입됐습니다. 진짜 손님을 응대하는 실습이었어요. 까다로운 손님이 왔습니다. 주문을 자꾸 바꾸고 트집을 잡았어요. 다른 동기들은 당황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침착하게 응대했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손님의 불만을 경청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손님이 만족하며 돌아갔어요. 전 남편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기들 앞에서 말했어요. 김민지 씨 오늘 응대 수준급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처음으로 동기 한 명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김 씨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연습이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연습해요. 그 말을 듣고 동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개월째가 됐습니다. 따돌림은 서서히 줄어들었어요. 실력을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6개월째 되던 날 최종 평가가 있었습니다. 필기, 실기, 인성평가 모두 합쳐 점수를 냈어요. 수료식 날이었습니다. 교육생들이 모두 모였고 전 남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6개월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성적 우수자를 발표하겠습니다. 1등 김민지, 2등 박수진, 3등 최유라.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올라가 수료증을 받았어요. 전 남편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수 정규직 채용 공고를 하겠습니다. 총 1명을 선발합니다. 교육생들이 술렁였습니다. 선발 기준은 교육 성적과 실습 평가를 종합한 것입니다. 전 남편이 봉투를 열었어요. 합격자는 김민지 씨입니다. 순간 교육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동기가 손을 들었어요. 디렉터님, 그건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전 남편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평가 점수 1등입니다. 객관적 기준에 의한 선발입니다. 이해 있으시면 인사위원회에 문의하십시오.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손에 수료증과 채용 통지서를 쥐고 있었습니다. 지옥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빠져나올 방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라운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신입이었지만 교육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업무에 빨리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했어요. 유니폼을 입고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VIP 예약 3건 있습니다. 특히 저녁 7시 김상철 고객님은 단골이시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의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상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3달 전 저를 조롱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팀장이 저를 봤습니다. 김민지 씨 오늘 김상철 고객님 담당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가 됐습니다. 입구에서 김상철이 들어왔어요. 50대 중반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옆엔 2명의 동행인이 있었죠. 저는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예약하신 김상철 고객님이십니까? 맞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VIP 룸으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테이블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요, 당신 이름이 뭐죠? 김민지입니다. 김상철이 저를 봤어요.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주문이 들어왔고 음식을 날랐어요. 와인을 따르고 디저트를 세팅했습니다. 모든 서비스가 완벽했어요. 김상철이 술을 마시며 동행인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예전에 여기서 진짜 웃긴 일 봤어. 어떤 여자가 디렉터한테 팁 주려다가 봉투 떨어뜨린 거야. 완전 망신당했지 뭐야. 동행인들이 웃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럼 요즘도 그 영상 유튜브에 있던데 조회수 500만 넘었어. 저는 테이블 옆에서 빈 접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십니까? 와인 한 병 더 주세요. 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와인을 가지고 돌아와 따랐습니다.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김상철이 감탄했습니다. 여기 서비스 진짜 좋네. 당신 일 정말 잘하는구만. 감사합니다, 고객님. 혹시 여기 오래 일했어요? 아닙니다. 석 달 됐습니다.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면 대단한데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물러났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쯤 김상철이 저를 불렀어요. 저기요. 네, 고객님. 명함 있어요. 다음에 또 올 텐데 당신한테 서비스 받고 싶어서요.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공손하게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김상철이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김민지. 그 이름을 읽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던 걸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처음 뵙습니다, 고객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상철은 잠시 저를 봤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닌가 보네.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저는 룸을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돈하고 쓰레기를 모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제 모습은 당당했어요. 손은 떨리지 않았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석 달 전 이 사람 앞에서 저는 봉투를 떨어뜨렸었죠. 하지만 오늘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팀장이 퇴사했고 후임자를 뽑는다는 공고가 났어요. 저는 지원했습니다. 면접 날 전 남편이 면접관으로 앉아 있었어요. 김민지 씨가 팀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준비한 답변을 말했습니다. 1년 동안 배운 것을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도 주고 싶습니다. 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발표가 났습니다. 신임 팀장 김민지. 제 이름이었어요. 첫 출근 날 사무실에 제 자리가 생겼습니다. 책상 위엔 팀장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2개를 꺼내 넣었어요. 하나는 전 남편에게 주려던 50만 원, 하나는 일용직으로 번 돈. 이제 이 봉투들은 저를 일으켜 세운 증거였습니다. 다음 주 새로운 리스타트 클래스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교육 담당 팀장으로 임명됐어요. 교육생들 앞에 서는 날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니 20명의 교육생이 앉아 있었어요. 긴장한 얼굴, 기대하는 눈빛, 불안한 표정. 1년 전 제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스타트 클래스 교육을 담당하게 된 김민지입니다. 교육생들이 저를 봤어요. 여러분이 여기 온 이유는 다 다를 겁니다. 실패했거나 망했거나 바닥까지 갔거나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미지가 아니라 실력으로 버텨야 한다는 것. 그 말을 하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전 남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목례로 답했어요. 이제 우리는 동료였습니다. 교육생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팀장님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교육생들이 봉투를 받습니다. 이 봉투는 원래 누군가를 누르려고 준비한 거였어요. 하지만 결국엔 제가 일어서게 해준 증거가 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요트들이 떠 있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힘들 겁니다. 바닥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교육생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옥은 끝나는 게 아니라 빠져나오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저는 교재를 폈습니다. 그럼 첫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생들이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저는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제가 배웠던 그 내용들을요. 수업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메모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전 남편의 필체였어요. 첫 수업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메모를 서랍에 넣었어요. 봉투 옆에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석 달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이 바다는 감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제 이 바다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유튜브를 열었어요. 그 영상은 아직도 있었습니다. 조회수 700만. 댓글도 여전히 달리고 있었어요. 저 여자 지금 뭐하대? 인생 망했을 듯. 불쌍하다. 저는 댓글을 읽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옥이 시작됐지만 저는 빠져나왔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빠져나오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요. 핸드폰을 껐습니다. 내일 또 교육이 있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전 남편과 마주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디렉터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인사하고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건물을 나서니 저녁 바람이 불었어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1년 전 이곳에 깔보러 왔던 제가 이제는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옥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봉투는 더 이상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증거였어요. 제가 어디서 시작했고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주는 증거.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도 해는 뜰 것이고 저는 다시 이곳에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깔보러 오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러 오는 거니까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라운지를 봤어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지옥이 끝난 게 아니라 지옥을 이겨낸 거라는 걸. 집으로 가는 길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